안녕하세요. 교재는 284쪽 표시죠. 그리고 스피드 체킹은 6페이지 펴놓으시면 돼요. 스피드 체킹 6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뭘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주택은 쫓겨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할 것인가, 이게 주된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거든 이제 뭐 대항력 생긴다 이런 거 쭉 공부하는 건데, 일단 284쪽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합시다. 대표 유형,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 말이나 대항력이 생긴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 인주 마친 때 이렇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인주 마치면 다음 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인정된다 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항력 있냐 없냐, 이걸 잘 알아야 돼. 대항력 있냐 없냐. 이렇게 인주 마치면, 만약에 여기다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11월 11일 날 이 건물에 대해서 마쳤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전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공부를 많이 했지.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혼자 간다, 동생들 다 데리고 간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도 주민등록 마쳤어도 그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저당권자 경매에서 경락인이 나타나면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대항할 수 없는. 그러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기 전에 그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 저당권은 동생들 다 데리고 소멸하므로 임차인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주 마치기 전에 그 전에 저당권의 유무를 살펴야 된다, 이런 거 기억을 하셔야 돼. 2번 보증금이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여기 봐라, 대항요건만 가지고, 대항요건이 뭐냐면 인도와 주민등록이에요. 그럼 인도 주민등록 마치면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항력은 다음날 생기고, 그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대항력 없는, 그 전에 저당권이 없었다면 대항력 있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받아두면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다 이런 말을 쓰지. 2번 본다. 보증금의 우선 변제. 여러분들 그 2번에다가 우선 변제권 네모 쳐보셔. 2번에다가 1번에다가 대항력 네모 쳐봐. 1번에 오른쪽 끝에.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같이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항력은 대항한다, 그 말은 경락인에게 대항한다 그런 뜻이고, 우선 변제권은 배당에 참여해서 순서대로 받아간다 그런 뜻이야. 배당에 참여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해서 순서대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지. 근데 대항력은 확정일자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 차이점만 주의하시면 돼요. 3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이거 뭐냐면 임대인이 보증금 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든. 자,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주지 않아. 종료되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는 동시행해야지, 동시행.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이행을 지체하면 임차인이 보증금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경매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경매 신청할 때 임차인은 주거용 건물을 넘겨주고 경매 신청하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나중에 배당에 참여해서도 우선 변제가 상실해버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임차인의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유지돼야 되냐면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유지돼야 돼.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그래서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는 건물을 넘겨주고 넘겨주지 않고 그 말을 자기 채무 이행의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써요. 자, 3번 본다. 4번 임차인이 3번 임차인이 지금부터 가로해봐. 임차인 해놓고 임차주택의 가로 3번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하여 자 임차인이 자 이렇게 기한 가로를 해봐. 기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로 열고 닫고 했더니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여기까지 왔지?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말에 주의해야 돼.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밑줄 것이고 인도하고 인도 없이 그 말이야. 인도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는 자기 채무 이행을 경매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나 인도하지 않고 그 말이나 같으니까 표현을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4번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지금부터 또 네모쳐 최우선 변제 네모. 최우선 변제는 최우선 변제에다 네모 쳐놓고 이거 세치기 이렇게 써봐. 세치기. 그럼 세치기는 여기 봐라.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두면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는 거죠. 순서대로. 근데 세치기는 순서대로요. 먼저 받는 거요. 이 세치기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는다. 그런 뜻이야. 세치기는. 그렇기 때문에 세치기 하는 사람은 요건 다 갖춰야 되겠어? 안 갖춰도 되겠어? 그래서 세치기 하는 사람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그 말이야. 대항 요건. 여러분들 세치기는 그것은 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읽어보자.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몇 줄?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이 표현을 외워야 돼. 세치기 받으려거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요것은 갖춰야 된다. 그 말이야. 대항 요건만. 자, 그래서 읽어보면 경매 신청 전까지 여기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고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세치기 하는 사람이니까 다 요건 안 갖춰도 된다 아시면 돼. 세치기는. 기억하셨나? 세치기는 다 요건 갖춰야 돼요? 안 갖춰도 돼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그런데 언제까지 대항 요건 갖춰야 한다고? 거기 책에 읽어보니까 답이 다 나와 있잖아.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야 된다. 이렇게. 4번 확정일자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등기 후에 임차인에게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자 밑줄 그으셔봐.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 그으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 그으시고 지금부터 거기다가 이렇게 써야 돼. 후후 해놓고 이게 외워야 돼. 세칙이 없다. 이렇게 써버려. 후후. 이렇게 써놓고 외우는 것이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세칙이는 최우선 변제권인데 그냥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추면 되는데 없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경우도. 그것이 뭐냐면 여기 봐요.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이행을 지체해서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등기 명령 좀 내려주셔라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져. 명령에 의한. 그 이사 간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건물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해놓고 이사 갔는데 그 후에 여기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온 거예요. 소액 임차인. 그럼 이 소액 임차인은 명령 등기 하고 이사 간 사람보다 최우선 변제 받게 하면 이 사람이 피해 보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그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하나오고, 그 다음에 이 최우선 변제는 주택의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는 임차주택의 대지에도 미쳐, 대지에도. 그러니까 임차주택의 대지만 따로 경매하면 그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도 받고 최우선 변제도 받는단 말이야. 설득돼? 다시 한다. 우선 변제는 건물에 대해서만 받는다고, 대지에 대해서도 받는다고. 임차주택의 대지만 따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 대지에 대해서 배당에 참여해서 최우선 변제도 받고 우선 변제도 받아. 그런데 여기에 X 토지에 갑에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그 후에 주택을 신축을 해. 주택을. 그리고는 이 주택의 X 토지 을이라고 하자. 을이 주택을 신축해 놓고 그 후에 이 주택에 대해서 병에게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 소액 임차인이.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의 세치기는 당연히 건물에 대해서는 세치기 받을 수 있지. 근데 대지에 대해서도 세치기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저당권 성립이 되었을 때 저당권자보다 먼저 세치기 하게 하면 저당권자는 세치기 할 사람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한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대지에 저당권이 성립이 되었을 때 건물이 없었으니까 자기보다 세치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이야. 동의해? 근데 그 후에 건물 지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주택 임차인이 나타나. 주택 임차인이. 근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얼마야? 1억 5천이야. 소액 임차인인 경우 이 소액 임차인에게 이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게 한다면 저당권은 상상도 못하고 피해를 본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없다 하시면 돼. 지금부터 배운다. 후후 세칙이 없다. 2개 해줬어. 거기다가 5번에다가 메모하셔야 돼. 후후 세칙이 없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나하고 약속을 해서 세칙이는 소액 임차인은 여러분들의 소액 보증금의 범위를 소액 보증금의 액수를 알 필요 없어. 안 나오니까 그냥 괜히 아는 것처럼 서울에서는 1억 5천 이하 5천만 원까지다 그런 거 알 필요도 없는데 그거 외워놓고는 옆에 찔러본다고. 너 아냐? 그 몰라도 돼. 그냥 소액 임차인만 나오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액 임차인이라도 최우선 변제 못 받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근데 전제가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는 임차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안 미친다고? 그래서 만약에 후후 이런 것이 아니라 대지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 없다 그러면 그 질문은 다 틀려버린 거야.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지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 있어 없어? 근데 없는 경우도 있다 없다? 2개 이렇게 후후 없다 이게 2개만 하는데. 그러므로 이런 것이야. 소액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가 있고 대지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각각 없는 경우도 있다. 2개를 외우시면 돼. 그게 여러분들 오늘 스피드 체킹을 한번 보셔. 스피드 체킹. 오늘 스피드 체킹에 5번 보시면 주택임대차에 찾았나? 한번 읽어본다. 후후 세칙이 없다. 약속했나? 그럼 그 말을 딱 들어보는 순간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그냥 쉽게 합격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제 헤매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칙이는 순서대로 받는 거요, 먼저 받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우선 변제를 세칙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 자, 됐어. 01번, 5번까지 한 거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등기 후 동그라미 쳐. 후 여기다가 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후후 2개 없다를 외우라고. 정신 차려봐. 30점씩 맞는 사람들은 주의력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런 거 강의할 때. 7월 달에 오셔서도 92점 맞은 사람도 있잖아. 7월 달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배 아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01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일지사용 밑줄 그으세요. 일지사용. 그냥 우리는
이제 주택임대차의 적용 범위를 물어보거든. 그럼 일지사용 그러면 적용이 안 돼, 다. 일지사용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냐면 민박 생각하면 돼. 강화 민박. 2번. 영리법인이 법인 동그라미 쳐. 법인. 주택임차인 밑줄. 원래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무주택 서민. 그러니까 서민은 법인이 아니야. 자연인이지.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은 보호되지 않는다. 3번.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동그라미 쳐. 분리하여. 그럼 뒤에는 있어 없어? 여러분 수없이 공부해왔어.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이렇게. 근데 또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분리하여 그러면 또 여기는 있는가 보다 하고 또 거기서 망설여. 그럼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있어. 거기다가 금융기관 이렇게 써버려야 돼. 금융기관 이렇게. 금융기관. 그럼 여러분들 오늘 6번 봐봐. 주택임대차에서 6번 보면 여기 스피드 체킹 빨리 오른쪽에 놔. 옆에다 덮지 마시고 6번 봤더니 이런 것이야. 임차권과 분리의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도 갖추고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야 이게. 근데 임차권은 없고 우선 변제권만 보증금 채권만 양수받은 사람은 대항 요건이 없었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만 양도받은 사람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근데 다만 금융기관만 된다 이거야. 금융기관만. 그래서 6번 본다. 자, 6번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다만 7번 이제 예외야. 7번 금융기관 등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경우 그때는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 있다. 오른쪽 7번을 봐. 그 스피드 체킹해. 자, 스피드 체킹 다 같이 6번 시작. 그러면 어디 보자. 분리하여 우선 변제권 없다. 그 말 알았나? 됐네. 7번 시작. 그럼 7번 이해하셨어? 6번, 7번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분리하여 우선 변제권 없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기관 등이 임차권과 분리하여 계약으로 그것도 계약으로. 근데 계약으로와 양수에 거기에 중복돼 있어. 양수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 거기에 우선 변제권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셔요? 어디? 자, 01번 다시 봐. 284페이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가 봐야 될 게 분리된 이걸 봐줘야 돼요. 만약에 책을 한만 뒤지게 읽었는데 분리된 이것이 눈에 안 띄면 그냥 헛공부한 거라고. 그러니까는 강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잘 동그라미 쳐놔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분리된 보증금. 그럼 어디 물어보자.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OX. X 하면 틀려. 양도할 수는 있어.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만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 말이야 이런 게.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 여기다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그냥 주택이요 아니요? 그러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일지사용만 안 된다 알면 돼. 일지사용만.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그 다음에 5번 여기 이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을 갖추는 주민등록은 꼭 계약서를 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어야 된다고. 임차인과 동거하는 가족도 된다고. 그래서 주민등록부 보면 가족 무슨 뭐 요즘 가족관계 확인서 있잖아. 그럼 가족의 주민등록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 그래서 동거하는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적법한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2번
이제 기간이야,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동그라미 쳐. 대자 동그라미 쳐. 대자. 대자에다면 동그라미 쳐. 임대인이요, 임차인이요. 거기는 대자잖아. 그러니까 임대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법정 갱신된 경우 거기다 동그라미 쳐. 임대이다 동그라미 쳐. 대. 자동 갱신되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인이요, 차인이요. 그런 것도 눈여겨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3번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틀렸고, 임차인이 요거 4번도 외워놔야 돼. 임차인이 이기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죠. 그럼 법정갱신이 부정이 돼. 상가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또 비교해야 돼. 거기다가 4번에다가 오른쪽에 상가의 경우에는 규정 없다 써야 돼. 자, 나봐. 그럼 상가 임차인은 3기 연체한 경우 법정갱신이 부정된다. 맞아 틀려? 그런 규정 없으니까 틀렸다니까. 갱신 요구만 못해. 다시 해. 지금 또 못 알아들었어. 상가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상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이상 3기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부정된다. 맞아 틀려? 틀렸다니까.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상가에서는. 주택에만 그러니까 그 비교 잘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4번에다가 메모하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보니까 아파서 못 나오고 나이 먹어서 못 나오고 그게 아니야. 주의력이 없어. 주의력이. 그냥 대충 밑줄 그어놓고 집에 가서 봐야지. 그런 거 안 된다고 항상. 여기서 해결해버려야지. 4번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4번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상가 임대차와 비교 이렇게 써보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을 다른 법과 비교할 능력이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한번 가서 한번 공부해놓은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하는 거라고. 자, 다시 한다. 상가 임차인이 3기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부정된다. 맞아 틀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요, 상기요. 상기,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상가 임대차는 2기 연체라고, 3기 연체라고, 상기 연체라고. 알아서 해. 상자 하니까 상기 하라니까 상기 하지 마시고. 못 알아들었지? 지금 뭔 얘기인지. 02번에 5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야.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 못 받았으면 임대차는 종료되었다. 계속된다. 계속된다 그 말이야.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동그라미 쳐. 종료. 5번에다가 종료 동그라미. 뒤에는 종료요 존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되는 낱말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으면 끝난 것이요. 계속 가는 것이야. 계속 가는 거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주택 임대차는 이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10번으로 간다. 10번. 09번에 중요한 것만 동그라미 쳐놓을 테니까 09번에 1번에다만 별표를 해요. 이제 주민등록 신고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야 이게. 인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는 우리가 전입신고하면 그 전입신고서가 관청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구청 직원이 주민등록부에 기재하는 때 효력이 생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 주민등록의 신고 밑줄 밑줄. 그 다음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밑줄. 그리고 수리한 때 여기다 밑줄 그으시면 돼. 그럼 도달하면 주민등록 효력이 생긴다고, 수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010번에 여러분들 확정일자는 그냥 이 보증금의 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야. 보증금을 가라로 자기들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봉호수와
일치하지 않아도 동일성만 유지된다면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다 하시면 돼. 그래서 그 10번에 1번에다 몇 줄 그셔? 10번에 1번에다 별표.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했어도 우선 변제권은 있다고 없다고. 확정일자는 아까 내가 금방 설명했어. 확정일자는 어째서 받아둔다고? 보증금을 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하시면 돼. 증액을.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똑같았다. 그냥 똑같이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10번에 2번 별표. 자, 여기 우선 변제를 받으려거든, 주택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으려거든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봐봐, 그냥 애울 것도 없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이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됐으면 전부 배당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면 전부 배당 요구해야 돼. 그러면 주택 임차인은 등기부에 올라가, 안 올라가? 지금 안 올라가니까 그냥 주민등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알 수가 없다고. 그냥 법원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2번 보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지금부터 밑줄 그으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밑줄. 10번에 2번에다 밑줄 그어야 돼. 자, 주택 임차인이 배당 요구 하지 않아서 후순위에게 넘어갔대, 순서가. 그러면 배당 요구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그럼 후순위에게 그 사람은 정당하게 받아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당이득 청구하지?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거 외울 것도 없어. 그래서 2번,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해서 후순위 권리자에게 배당이 먼저 되었을 때 임차인은 후순위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는. 이해했나? 또 집에 가서 생각할 일이야? 자기 권리를 포기했잖아. 우선 변제를 받으려거든 배당 요구 했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법원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후순위가 먼저 받아갔다면 부당하게 받아간 것이야, 정당하게 받아간 것이야? 그러니까 정당하게 받아간 사람에게 부당이득 청구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려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지? 3번 읽어본다. 3번 대지의 시작. 저당권 설정 후 지상 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아까 후후 없다, 그 내용이야. 후후 없다, 그 내용이라고. 자, 그럼 이제 4번 본다. 점포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자, 소액 임차인의 소 동그라미 쳐. 자, 소액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아까 최우선 변제는 후후만 없다고, 다 있다니까.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후후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 이렇게. 그러므로 이게 상가 건물이었고, 나 봐. 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틀려. 상가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근데 그게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 그리고 용도가 변경이 되고 계약서를 쓴다고. 근데 이미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된 상태에서 선순위가 있잖아. 그랬어도 그 사람은 최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고민하지 말고 후만 없고 다 있어, 나머지는. 다시 한번, 후 없고 나머지 전부 최우선 변제 있다 해버리는 거예요. 설득됐나? 머리에 설득 안 된 사람 손들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소액 임차인은 다 세칙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없는 게 몇 개? 2개만 없고 다 세칙 있다 해버리라고. 머릿속에 정리해버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지. 경우의 수를 일일이 공부해 놓으면 머리가 터진다고. 그래서 3번이 틀렸잖아. 바로 3번은 틀렸지? 4번은 받을 수 있다, 맞네. 응? 3번이 받을 수 없다가 틀린 것이지, 받을 수 있다 해야 되는데.
후후 없다. 3번은 맞고 4번도 맞고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자의 설정 등기가 이거 그냥 이건 쉬운 거예요. 저당권 등기가 인도 주민등록 일자와 같대. 그러면 저당권이 우선해, 주택 임차인이 우선해. 이 대항력 발생 시기는 마친 다음 날이니까 인주 마친 날 같은 날이라면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경우 자 대항력이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없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 없는 써야지. 거기는 5번은 대항력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의 경우에 단서 달았잖아. 자 저당권자의 저당권 등기의 일자와 인주 마친 날이 같은 경우 동그라미 쳐 같은 경우 경매 시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 헷갈리지 않도록. 경매가 이루어지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나? 11번. 이렇게 사례가 한 문제 나와요. 사례가. 우리 주택임대차는 꼭 사례가 나온다고 이런 한 문제가. 그래서 야 주택임대차에서 사례가 나왔을 때 해결 능력이 없게 되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야 돼 바로. 근데 어쩔 수 없이 11번처럼 나오니까 한 문제가. 그러면 그건 대항력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갑은 을소유 X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병은 그 주택에 관하여 2018년 5월 6일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2020년 X주택에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 그랬네. 그냥 보증금 안 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임차인이 선순위야 후순위야? 임차인이 선순위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바로 저당권이 나타났고 여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니까 등기 명령에 등기한 거지. 1번. 갑은 임차권 등기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보증금 빼주지 않아서 등기 명령 신청한 거 아니야. 그럼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요. 31번은 사례가 나오면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그냥 아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2번. 자, 임차인이 등기 명령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된다, 소멸한다. 유지되는 제도 아니야. 등기 명령 제도가. 잃는다,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 명령에 의한 등기해놓고 이사 갔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는 항상 물어보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해놓으면 이것은 담보물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담보물권 소멸 절차와 변제는 동시행관계 아니다. 이게 동시행이 배우지 않았어. 그러므로 동시행이다 아니다. 보증금 먼저 반환해줘야 돼. 동시행 밑줄 그으셔. 거기다가 동시행관계에 있다 밑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시행관계에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 외워놔야지. 민법 계약법에서 배운 거. 참 한번 외워본다. 담보차별. 토경이는 동시행관계 아니다. 거기다 밑줄 그으셔. 담보차별, 토경이 이렇게. 동시행관계에다 밑줄 그으시고 담보물권 소멸 절차, 담보등기 말소, 담보등기 말소와 변제, 담보 차용증. 별은 뭐예요? 별은? 별의 순간이야? 별의 순간. 그 다음에 담보차별 토는 뭐다? 토지거래 허가. 경은 경매 절차 무효 시에는 동시행관계, 오업대 이렇게 다 통째로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담보차별 토경위는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사람은 잘 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해놓고 이사 갔으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가 될 텐데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도 돼? 등기해놓고 갔잖아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등기 안 돼 있으면 배당 요구해야 되고 등기되어 있으면 이미 등기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법원이 알잖아. 그러므로 거기다가 4번. 경매가 개시되어서 매각이 되면 갑이 밑줄 그으셔봐. 갑이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밑줄 그으셔. 그럼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등기되어 있으면 안 해.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 신청할 때 주의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서 경매 신청을 했대. 그럼 경매 신청할 때는 법원에 판결문이 있거든. 따라서 경매 신청한 자도 경매 신청한 주택 임차인은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 두 개 이해해 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당 요구 사건이 나오면 법원이 알 수 없으면 해야 되고 법원이 알 수 있으면 안 해도 되고 간단한 거예요. 그거 외울 필요 없어. 나는 머리도 안 좋은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절대 안 틀리더라고. 근데 중개사법처럼 뒤지게 외워놓으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임대차에서는 배당 요구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법원이 알 수 있으면 안 해도 되고 모르면 해야 되고 간단해. 그 다음에 5번 2020년 정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되면 정은 매각대금에서 이사 간 사람보다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정은 후순위 아니야 지금. 그러므로 11번에다 네모해 놓으시고 여러 번 보셔. 또 12번 보자. 갑은 여러분들이 사례가 나오면 주택임대차는 11, 12처럼 나오니까 얼른 순서를 잘 그려야 돼. 대항력 있는가 없는가. 갑은 을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 설정된 무의 아파트를, 그러니까는 갑이 지금 무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갑이 여기다가, 근데 무의 아파트를 갑이 임차했는데 그 전에 저당권이 있어 없어? 이거 먼저 빨리 그려야 되는 거야. 저당권이 뒤에 있냐 늦게 있냐 이런 그림만 한번 그려봐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렇게 써놓고 그 전에 저당권이 있냐 없냐 순서대로 빨리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얼른. 그러니까 무의 주택을 갑이 임차했대. 근데 그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 얼른 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저당권이 있냐 없냐 손으로 빨리 그리면 답이 나버려. 근데 무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무가 또 무요? 갑이 을을 채권자로 하는 갑이 소유자지? 을을 채권자로 하는 거주하고 있던 중에 갑이 임차인이네. 맞지? 갑이 임차인. 그리고 거주하고 있던 중에 무가 건물 소유자는 몰라 지금. 건물 소유자는 누군지 모른다고 지금. 맞지? 무의 아파트. 무의 아파트를 이렇게 해놓고 다시 무가 병으로부터 저당권, 병이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병이 저당권 이렇게 나왔어.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확정일자는 이렇게 마쳤대. 그러면 자, 이 임차인은 여기 저당권이 있으니까 대항력 있는 없는 우선 변제권은 있어.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 확정일자 받으면 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확정일자는 다 우선 변제권은 다 있음 없음. 있는데 대항력 있느냐 없느냐 먼저 따지는 거예요. 일단 대항력 없는, 우선 변제권은 있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어도 자기가 먼저 받아 저당권보다 받고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순서대로 받는 거라고. 또 눈을 내리네. 그냥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은 다 있어 없어? 여기 봐. 확정일자 받으면 다 우선 변제권은 있어. 근데 대항력 있는 거 없는 것만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없어. 근데 세칙이요 받고 나머지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 받고 나머지 받으니까 다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 우리는 그냥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우선 변제권이니까. 설득되나? 1번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자 여기는 이 임차인은 누가 경매하든 앞에 선순위가 있으니까 대항력 없는, 우선 변제권은 있는, 이렇게 되잖아. 대항력 없는.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대금에서 갑은 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병 다음에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 지금. 이 갑은 병보다 나중에 후순위로 우선 변제받는다. 맞잖아 이거. 2번, 니은번.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납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는 이 사람이 이 임차인이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대항력 없는 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아니 요것만 보면 되는데 앞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대항력 없는 우선 변제권 있는. 나는 쉬운데. 근데 여러분들은 우선 변제권 있다는 얘기는 맨 앞에서 받아야 한다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우선 변제권이란 배당에 참여해서 순서대로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알아들었나? 다시 우선 확정일자 받아두면 지가 먼저 받는 거요 순서대로 받는 거요? 근데 세치기는 먼저 받아. 세치기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같아. 전혀 달라. 그냥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받아두면 그냥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만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다 받아 상황은 모른다. 몰라 이거 다 받을지 안 받을지는 선순위 받고 나머지 받아가니까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는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셔야지. 설득돼? 디귿번.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 없앨 수? 우리는 저당권에서 다 소지전은 선순위 죽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도 선순위 죽일 수 있어. 이 사람도 전세권과 똑같아. 우리 저당권에서 따라다 후에 소지전은 저당권 성립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주택 임차인처럼 용익물권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를 죽일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이해 갔나? 그 판례도 이걸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외워본다. 거기다가 디귿번에다가 후의 소지전은 소지전은 선순위 죽일 수 있어 없어?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선순위 저당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후의 소지전이야. 유일하게.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 생각나 안 나? 제3취득자는 구경비를 받는다 생각나? 구상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선순위를 죽이니까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똑같이 저당권 성립 후에 소유권이나 용익권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를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대위 변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해 가셨냐고요? 이거 여러 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당권 성립 후에 소지전 그리고 주택 임차인도 상가 임차인도 선순위를 죽일 수 있구나. 이거 같이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디귿번에 거기다가 제3취득자의 지위 이렇게 써봐. 제3취득자의 지위 생각나죠? 제3취득자가 누군데? 후의 소지전. 저기 요약집 한번 보자. 요약집 여기 요약집 18페이지. 요약집 18페이지. 물론 스피드 체킹에도 있는데 자, 요약집 18페이지에 78페이지 요약집 78페이지. 요약집 78페이지에 18번을 봐. 위에서 양가로 18번. 양가로 18번 봤더니 제3취득자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후소지전. 거기다가 주택임차인 하나 더 써놔. 주택임차인 밑에다가. 후소지전 주택임차인 이렇게. 이 말은 이렇게 저당권 성립 후에 여기에 저당권이 성립되고 나서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선순위 저당권을 없앨 수 있는데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도 선순위 저당권을 죽일 수 있다고 없다고. 그거 꼭 외워놔. 후순위 저당권 안 돼. 선순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선순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저당권 성립 후에 용익권 취득한 사람만 된다니까. 용익권. 선순위 저당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용익권을 취득한 사람들, 소유권도 용익권 취득했어. 지상권, 전세권, 주택 임차인도 용익권 취득한 사람은 선순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 그래서 12번.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소지전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없앨 수 있어. 소지전은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이 사람은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선순위 저당권 없앨 수 있고, 변제기 전에, 변제기 후에, 그리고 최고액까지 싹 다. 그래, 이 사람들은 소지전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는 거예요. 최고액까지만 이렇게 근저당에서 나오지. 그래서 18번에 1번에 제3취득자는 변제기 후에 최고액까지 대위 변제하고,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설득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다 그런 내용이지. 자, 19번 보셔. 292페이지에. 19번에 거기다가 네모를 쳐요. 어디다 네모 치냐면 문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네모. 계약갱신 요구권. 자, 1번 본다. 여러분들 먼저 17번부터 보자. 17번. 주택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틀린 것은,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여러 차례 할 수 있는 것이다. 1회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어.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1번이 틀렸고 2회 틀렸어.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 임대인은, 자, 밑줄 그으셔. 임대인은 17번에 2번이야.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밑줄 그으셔. 자, 여기다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9개 있었어. 9개. 몇 개 있었어? 그거 외워야지. 그게, 자, 여러분들 이부제 없이 못한다. 현대중 실거주. 그게 여러분들, 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여기 스피드 체킹을 한번 봐. 스피드 체킹을 8번 봐. 8번. 자, 한번 외워본다. 이부제 없이 못한다. 현대중 직거주 목적. 맨 끝에.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이기 연체, 여기 하나 나왔어. 이기 연체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여기. 상가는 몇 기 연체라고 그랬어요? 3기 연체. 그 다음에 여기 2기, 여기 다 요것만 알지 말고 9개 다 외워야 돼. 부가 뭐라고? 부는 부정한 목적. 부는 부정한 목적. 그거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고 해결하자. 주택임대차. 요약제. 자, 10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요약지 102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3번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나오나? 그 박스에 외워. 다 같이 이기연체. 그러니까 2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2번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 동그라미 쳐. 부정한 방법으로 부. 그 다음에 3번에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에 임차물의 멸실로 목적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동그라미 쳐. 못할 경우. 그러니까 외워본다. 이부제 없이 못한다. 그 다음에 3번 동의 없이 동그라미 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그 다음에 6번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했는데 가벼운 의무 위반이야? 현저한 의무 위반이야? 현저한 의무 위반.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전부 또는 일부분이다. 대부분이다. 재건축하려고 대부분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대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과실로 파손, 중과실로 파손. 중과실로 중자. 그 다음에 그 9번이 임대인 또는
사촌이요, 이촌이요, 좀비속이야. 그 좀비, 그거 사촌, 이촌 나와버리면 안 돼, 이거. 임대인 또는 직계 좀비속이 실제 거주하고자 할 때는 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4번 봐, 4번.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요구를 거절을 해놓고 뒤통수 쳤어. 뒤통수. 실거주 않는다고. 그러면 이미 떠난 임차인은 뒤통수 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그 손해배상 얘기, 거기에 4번에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몇 개월분? 3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 몇 년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차액 2년분만 동그라미 쳐. 2자 동그라미 쳐. 그리고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배상, 손해액, 실제 입은 손해액 중 낮은 금액이겠어, 높은 금액이겠어. 뒤통수 친 사람을 보여줄 필요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높은 금액을 청구한다, 이렇게. 자, 한번 외워본다. 3위손 중 높은 금액. 자, 이제 문제 보자. 17번. 17번에 2번.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을 때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그 지문을 딱 보는 순간 딱 9개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9개를.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9개를 딱 떠올리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뒤통수 맞으면 어떤 효력이 있는 것까지 다 떠올려줘야 돼. 뒤통수 맞으면. 자, 3번.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거주하려고 할 때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의 경우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을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번.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얼마의 금액을 초과 못한다. 하여튼 우리는 보증금 증액은 20분의 1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20분의 1이다. 18번. 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끝나기 언제부터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 6월, 2월이야? 6월, 1월이야? 6월, 2월. 상가는? 뭐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지. 이렇게 6월, 2월. 상가는 6월, 1월이다. 이렇게. 19번. 갱신 요구 옳은 것을 골라라.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임대인이야, 임차인이야. 그래서 갱신 요구에서 갱신되면 그냥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 1번 틀렸고, 2번.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과실로, 경자 동그라미 쳐,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경과실이야, 중과실이야? 중과실.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면 제자 동그라미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0번. 보증금 우선 변제 나왔네. 보증금 우선 변제. 그럼 보증금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보증금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요거 그냥 세치기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1번.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민법상 밑줄 그으셔. 민법상 임차권 등기. 그러면 임차권 등기 해버렸지? 그럼 그냥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생긴다. 맞아? 2번. 인주 마친 당일에, 자, 마친 당일에 밑줄 그으셔. 마친 당일에 확정일자 갖췄대. 그러면 자, 인주 마친 당일날 확정일자 갖췄다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 생겨? 다음날 0시 이렇게 되지. 대항력 생긴 때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겨.
우선 변제권은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생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대항력이 생기고 나야 우선 변제권도 생겨. 대항력이 안 생기면 우선 변제권도 안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되지. 3번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밑줄 그으셔. 배당 요구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면 후순위가 먼저 배당 받았다면 후순위에게 내놓으시 할 수 없다. 받고 없다. 4번 임차인이 자 밑줄 그으셔. 임차인이 밑줄. 그 다음에 끝에다 밑줄 그으셔. 경매 신청하는 경우 밑줄.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에다 별표. 임차주택의 경매 시 임차인이 환가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네모쳐. 경락인에게 네모쳐. 경락인. 여기다가 임대인이요 경락인이야. 여기 헷갈리지 않도록 임대인이 아니야 여기는. 경락인에게 먼저 넘겨줘야 한다. 그 말 아시겠나? 자 여기 봐. 경매 신청할 때는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도 돼. 그리고 배당 받을 때는 넘겨주고 배당 받아라. 그 말이야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언제 넘겨줘야 되는가 생각하면 돼.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명도는 이때는 동시행해야 돼. 동시행. 근데 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이행을 지체해서 임차인이 경매 신청해서 이제 배당표가 확정되면 보증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법원에 가서 받아. 그래서 법원에 가서 보증금 받으려거든. 자, 법원에 받고 넘겨줘야 돼. 넘겨주고 받아야 돼. 그 얘기야. 넘겨주고 받아라. 그런 뜻이지. 이렇게.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23번 마지막. 주택임대차 틀린 것은 23번 마지막. 틀린 것은 기간 약정이 없다.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번 법정 갱신된 경우 임대인이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틀렸고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을 때 임차인은 했는데 임대인 해서 틀렸네. 아 맞네.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기존 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 여러분들은 주택임대차법 보면 웬만하면 다 적용되고 일지사용만 적용 안 된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일지사용만. 그 다음에 다 가구, 다 세대여, 다 가구야. 그러니까 다가구용 주택은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돼. 집원만 기재해도 돼. 집원만 기재. 단독주택은 집원만 기재해도 되고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끝에 집원. 비학력 생기다 맞네. 자, 5분간 쉬었다가 상가임대차 배우죠.